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의 최영은입니다. 애플의 AR 스마트 글래스 출시가 2022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원래 출시는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쯤에 하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는 로나 위기로 인해서 오프라인 홍보가 좀 힘들 것 같다 약간 출시를 미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AR 글래스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애플이 자동거리 초점이라는 특허 기술을 냈습니다. 저는 글래스를 만들어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큰 감흥은 얻지 않았는데 이거 특허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정말 환호를 질렀어요. 그럼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VR 시장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해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VR을 하려면 눈앞에 스크린이 바로 펼쳐지잖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의 시력 그리고 얼굴 골격 또는 움직임에 따라서 내 눈에 맞는 그 초점 거리가 자꾸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VR 안경들 이런 것들은 좀 그 거리가 조절되지 않고 고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눈 초점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눈앞에 오랫동안 보여주다 보니까 좀 어지럼증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두통이나. 사실 이제 VR 매장 혹은 VR 게임 이런 게 생긴 게 얼마 전이 아니에요. 한 3년, 4년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좀 흔히 많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부흥을 하지 못했어요. 엄청 흥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지속성이 좀 결여가 됐다. 이런 어지럼증이나 또 이런 초점 거리가 잘 안 맞는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그렇게 VR 시장이 막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좀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 만한 그 특허 기술을 2월 말에 냈다고 하니 굉장히 이제 VR 시장으로서는 또 확장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은 셈이죠. 그리고 이 기술에 애플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 이제 글래스 제조사들이 또 생겨나고 또 시장에 참여를 했을 때 이 기술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애플한테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 또 경제적 혜자가 나오는 거죠. 만약 애플의 그 스마트 글래스가 그렇게 잘 나가거나 혹은 많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불티나게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마진도 되면서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진짜 잘했다. 그냥 아마 스마트 글래스만 출시한다 했으면 사실 이걸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진짜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격이 좀 저렴해진다거나 혹은 조금만 좀 뛰어난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가 쉬운 반면에 기술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신기술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고 나서는 또 그 기술을 연결해서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다시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저 만든 그 기술 회사한테 특허비 내고 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애플은 시대를 진짜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애플이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본주의다 보니까 AR 글래스가 뭔지도 설명하기 전에 좀 돈이 될 수 있는 특허 기술부터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이 AR 글래스가 뭐냐 하면은 웨어러블 장치, 내가 핸드폰이 아니라 좀 핸드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안경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에 홀로그램 같은 장치로 오늘의 날씨라던가 메시지라던가 혹은 좀 업체에서 좀 제공을 하는 혹은 통신사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이런 게 홀로그램으로 좀 띄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좀 구성도를 처음 봤을 때 뭐가 떠올렸냐면 아이언맨 선글라스가 떠올랐어요. 아이언맨이 맨날 이렇게 안경으로 탁탁 해가지고 막 뜨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저 안경을 보고 되게 신기하고 편리하겠다. 역시 마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된 거죠. 또 가격 같은 경우가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아요. 그 499달러 그리고 하나로 61만 원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글래스가 애플이 처음이야 그건 또 아니에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출시를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용 VR 안경이라 사실 지금 애플이 걷고 있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홀로렌즈 시리즈고 산업용이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비싸고 용도도 아예 달라요. 자, 그럼 문제는 바로 구글이 낸
안경인데요. 구글도 사람들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평을 받았냐면 21세기가 낳은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악평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서는 좀 그런 거죠. 이 좋은 구글, 이 좋은 유튜브를 만들어낸 구글이 이런 악평을 받을 정도면은 이 시장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봐서 제가 구글 글래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네, 이거 진짜 너무했어요. 진짜 구글이 진짜 너무했습니다. 이 뭐죠, 이게? 이걸 누가 밖에서 차고 다니니까 다 쳐다볼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매트릭스도 이렇게는 안 쓰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구글이 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글래스 시장이 한번 진짜 뒤집어졌었고요, 구글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이런 걸 좀 악습을 이제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바꿨습니다. 좀 보시면 좀 무거운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고 플라스틱, 최대한 안경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고,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좀 빨리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그럼 무선 인터넷을 계속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배터리 길이 연장을 했고, 그리고 이 배터리도 이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좀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스마트 글래스를 좀 무겁게 만드는 게 카메라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기능도 그냥 아예 없앴어요. 그럼 왜 없앴냐? 저도 처음에 카메라 기능 왜 없앴지? 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이게 찍고, 그 동영상도 파노라마처럼 제 시야에 가는 것마다 이렇게 쫙 찍으면 진짜 멋있겠다, 또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지금 사회적 상황에서 카메라를 없애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한참 몰래 카메라니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는 상황에서는 혹시나 악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없애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나중에 좀 더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카메라나 이제 동영상 기능을 할 때 이제 안경이 엄청나게 크게 써져 있는 거죠. 카메라 사용 중, 동영상 촬영 중, 혹은 빨간색으로. 그 정도로 약간 좀 표시를 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얘네 기능을 봤을 때, 곧 출시될 아이폰 12가 가진 AI 기술들, 그리고 또 그 공간 인지 기능들, 자, 스마트 글래스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게 각종 좀 엔터테인먼트, 게임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도 제공될 것 같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한 이 정도가 지금까지 좀 나와 있는 스마트 글래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업들이 AR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인데, 어떤 기업들이 또 출시를 할 예정이냐면 국내 기업들이에요. 통신사, LG U+, 그리고 SKT에서도 스마트폰 글래스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SKT 같은 경우는 TV 같은 것도, 그리고 야구 경기 같은 것도 우리 AI 글래스를 좀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고, 확실히 언제 출시하겠다 이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뒤 출시 예정. 조금 더 SKT보다는 사업 계획을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누구랑 협력을 했냐? 이게 중요해요. 중국과 협력을 해서 AR 글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중국 엘리얼이라는 그런 기업과 협력을 해서 많은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AR 글래스를 100억을 투입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출시 가격은 애플보다 좀 더 싼 한 50만 원 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LG U+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중국이 참여한다. 중국이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 정도면 중국 시장에서도 이 글래스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면 진짜 경제 시장이 무한 확대가 됩니다. 특히 약간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가전제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게 썩 달가운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애플이 60만 원짜리 내는데 중국이 30만 원짜리 내면 이제 당연히 글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애플 워치가 나오고 막 갤럭시 워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뭘 더 많이 샀냐면 샤오미 밴드, 미 밴드 더 많이 샀습니다. 그만큼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제가 좀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또 이것도 중국으로 다 갈아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근 1, 2년 사이에 무조건 가전제품 중에서도 가성비가 갑은 아니다 라는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독특한 사례인데 바로 애플의 에어팟입니다. 네. 애플이 에어팟을 만들자마자 정말 수많은 이제 제조사에서 무선 이어폰을 쏟아냈어요. 진짜.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 뭐 10,000원대도 있고 20,000원대도 있어요. 근데 애플이 측정한 에어팟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격이 또 썩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번 소비 심리가 좀 압축될 만한 이 시기에도 역시 에어팟 매출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거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 왜 에어팟은 비싼데 사람들이 더 많이 살까? 굉장히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보고 또 퇴근하면서 보고 이 달려있는 걸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쟤도 쓰고 남들도 다 쓰네?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좀 그런 친숙한 마케팅이 또 된 것도 있고요. 한 명도 뭐 지하철, 그 다음에 뭐 버스, 길거리에서 이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이 아무리 스마트 글래스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애플만의 경쟁력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시장이 넓어질수록 웃음 짓는 업종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싸우면 싸울수록 더 싸워. 그래, 더 만들어. 너희가 더 만들수록 난 좋아. 하는 업종들이 솔직히 진짜 스마트 글래스의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업종이 뭐냐면 통신사 그리고 5G입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 글래스 기기 또한 5G를 써야 되잖아요. 무선 인터넷을 공급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5G를 공급을 받으려면은 통신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통신사는 뜻밖의 새로운 아이템을 얻게 된 거죠. 지금 휴대폰 시장만 봤을 때는 계속 사람들 고객층은 계속 한정적이고 이 고객을 뺏기는 약간 통신사들이 서로의 치킨 게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글래스라는 새로운 통신기기가 등장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고객층을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5G입니다. 5G는 이제 기본이에요. 애플이 출시를 미루는 이유가 로나 위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5G 공급이 그래도 그나마 잘 된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5G 공급망이 좀 잘 구축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5G 시장을 넓히겠다고 얼마 전에 엄청나게 정책을 발표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 5G 공급으로 인터넷 최대 통신망을 만들겠다 하면서 10조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 그러면 5G가 필수거든요. 무선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G에 대한 그런 5G가 지금 소비자들은 그냥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없어도 4G로도 잘 터지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각국의 정부 정책들에서 더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VR이라는 시장과 접목을 했을 때 그 수요가 펑 하고 터지지 않을까. 지금은 계속 아직은 그 기대감에 비해서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선 통신망 부품주, 무선 통신망을 만들 때 핵심 부품, 그리고 대장주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갑자기 급 떠올랐는데요. 게임주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제일 VR을 많이 쓰는 시장이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어차피 현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VR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기시감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게임이 VR용으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그 게임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임이 어디서 돈을 버냐면 일반적으로 게임이 어디서 돈을 버냐면 바로 그거잖아요. 캐시 충전. 캐시 충전으로 돈을 버는데 만약에 VR 시장에 게임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솔직히 그 캐시화 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템들이 생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기술을 쓸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임이 좀 유명할 것 같냐? 저는 솔직히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좀 매출이 좋은 NC소프트, 리니지를 갖고 있는 NC소프트가 좀 덕을 보지 않을까. 왜냐면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가 어리지 않습니다. 린저씨라고 하죠. 40대, 50대 분들이 이 리니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갑이 어느 정도 두둑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게임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시장 역시 VR이 좀 도래를 했을 때 엄청난 수요가 또 단기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되지 않은 업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